여기 신성력을 사용하는 성녀 테레사와 보스인 뱀파이어를 상대하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성녀 테레사를 뒤에서 공격하더니 이 뱀파이어인 앨리스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가지고 있던 반지에 뱀파이어를 흡수시키자 반지에 봉인되어지는데요. 집에 돌아가 주인공은 뱀파이어인 앨리스를 다시 불러내니 몸집은 작아졌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앨리스의 잔고는 엄청났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나 혼자만 말렌 뉴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망게임이나 하고 있는 주인공, 이 가상현실 게임 실현의 탑은 게임이 출시된 후 제작자를 농락하는 게 취미인 한국의 고인물들이 정복하기 위해 달라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포기한 채 1년 365일 내내 도전했지만 3년이 지난 무렵 사람들은 실현의 탑이 클리어 불가능한 게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적에 가까운 게이트 가디언, 1시간 만에 얼어붙을 정도의 영하 60도의 극지방, 그리고 1만 킬로를 훌쩍 넘는 미궁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극소수의 고인물들이 극악의 난이도에 도전했지만 게임은 사실상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실현의 탑을 최초로 클리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들과는 달리 단순히 게임의 재미에 빠져들어 참신한 방법으로 탑을 공략하며 모든 공략법을 체득한 그는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결국 마지막 층까지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게임 시스템 문구가 나타나 지금까지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12시간 뒤 업데이트 예정임을 알리자 이미 게임은 망한 상태라 업데이트의 수익성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클리어한 이상 더 이상 게임을 할 생각도 없었고 직업이었던 방송 역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접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시청자들과 함께 마지막 술 먹방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얼마 후 잠에서 깨어 컴퓨터를 켠 주인공은 한 방송에서 실현의 탑이 현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실현의 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실현의 탑을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조임을 직감하고 눈앞에 1차 업데이트 완료 시스템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모든 플레이어가 90일 안에 탑의 다음 층계를 정복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센트럴 지하상가로 달려갑니다. 주인공 외에도 실현의 탑 초반부를 플레이해본 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곳에는 탑력의 맹그로브 나무와 각종 효과를 지닌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열매들은 힘, 민척, 체력, 마력, 스탯을 올려주는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총 4알에 불과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인공은 가만히 서서 히든 열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면으로 접근해 날아오는 뿌리 공격을 피해 맹그로브의 핵을 노렸습니다. 맹그로브의 공격 궤적을 읽어내며 얌전하게 목단을 넘겼고 결국 최초로 탐욕의 맹그로브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주인공은 명예의 전당에 업적을 기록하며 언노운이라는 이름으로 목단의 정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각 열매는 스탯 중 하나를 3씩 올려주지만 하나라도 섭취하면 중첩 효과가 사라지는 데 반해 목단은 한 번 먹어도 무려 12개의 보너스 스탯을 제공해 1레벨당 주어지는 포인트 3개를 감안하면 4레벨 상승 효과를 줍니다. 그렇게 최강의 1레벨에 도달한 주인공은 1시간 후 관련 영상을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며 댓글 폭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큰 변화를 겪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연했습니다. 바로 탑 밖에 있던 유물들이 성유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성유물을 얻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많은 유물이 보관된 이곳은 보물창고와도 같았으며 모든 이가 노리는 성유물 대동여지도 또한 존재했죠. 마력이 주입된 고지도는 실현의 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비록 10층까지의 정보에 불과하지만 미군과 유적, 아이템과 몬스터의 위치를 낱낱이 기록한 대동여지도를 모두가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물관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불을 다루는 할아버지와 소환수를 다루는 고인물들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당히 그들 앞에 나타난 주인공은 단숨에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성유물 호랑이를 소환해 상대들을 일격에 제압합니다. 그리하여 투탕카멘의 가면과 최강 스킬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성유물, 상평통보 그리고 몇 가지 성유물을 조합해 더블 S급 진실의 눈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성유물은 타인의 상태창을 열람하고 말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S급 이상의 아이템 제작 및 히든 퀘스트 완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바로 이 고유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주인공은 민정우의 스킬을 복사하기로 결심합니다. 복사 조건으로
민정우의 본심을 드러내게 한 후 그가 노리고 있던 대동 여지도를 불태워버리자 극대노하는 민정우의 모습 속에서 스킬 불의 원소를 성공적으로 복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혼란의 와중 정부는 실현의 탑 등장에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각성자 협회라는 특수 부서를 신설합니다. 협회장 한상진의 지휘 아래 이 세상의 평범한 플레이어 100명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 고인물들을 찾아 나서는 길드들이 잇따르게 되죠. 주인공은 시계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시침이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자 실현의 탑이 개방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하여 탑에 입장하자 100코인을 지급받고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의 업적 영상을 업로드하면 1만 조회수당 100코인이 지급되는 시스템 덕에 탑에 오르는 자와 탑 밖의 평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빠른 공략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 속에서 주인공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길을 걷기 시작하죠. 실현의 탑 게임 시절 탑의 30층 초반에서 진행이 불가능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아래층을 뒤져 히든 피스를 모으고 지나온 흔적을 일일이 되새김질하다가 결국 한 유적에서 정답을 찾게 된 주인공은 자신의 캐릭터가 망캐임을 깨닫고 고민도 없이 삭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지 6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들이 모르는 미궁 속으로 들어선 주인공과 그를 따라 들어온 플레이어들은 열쇠 없이 문을 연 주인공을 보며 난이도가 낮다고 오판에 함께 들어왔지만 갑자기 미궁 전체가 흔들리며 모든 위치가 바뀌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1레벨인 이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고 모두 길을 잃어 혼수 상태에 빠진 그때 미노타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미노타우루스를 향해 돌진하여 강자와의 전투에서는 레벨 차이를 좁혀주고 약자와의 전투에서는 오히려 격차를 벌려주는 스탯 간극을 획득합니다. 일부러 괴물을 죽이지 않고 공격을 회피하며 간극 스탯을 축적한 그는 치명적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회피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 후 한 달간 간극 스탯을 모은 주인공은 거래소에서 몇 가지 재료와 로또 강화서를 구매하며 10분 동안 행운을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극악의 확률을 자랑하는 로또 강화서의 성공 확률이 100%로 바뀌자 가지고 있던 단검에 10번의 강화를 모두 성공시키며 한국 서버 최초로 10강 아이템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미궁 생활 열흘 동안 버섯과 이끼를 먹으며 버텨내던 중 바카나를 통해 교감 스킬 복사에 성공한 주인공은 다시 나타난 미노타우루스의 광폭화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 결국 상대를 제압하게 되죠. 이어 고인물 컴퍼니의 인턴 사원을 모집하며 반강제적으로 바카나를 인턴 겸 노예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절대 복종의 영혼에 낙인을 찍게 됩니다. 2년 전 실현의 탑에서 함께 게임하던 고인물들과 첫 정보를 갖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각성자 테스트를 받으러 각성자 협회로 향하게 됩니다. F급 이하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들은 2층 진입 자격조차 박탈당하는 반면 높은 판정을 받은 이들은 국가와 상위 길드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앞에 배치된 마정석을 타격할 때 나타난 잠재력 테스트에서 주인공 강진혁은 마정석을 통째로 베어버리며 단숨에 S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은 1층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유적 11년 전 실현의 탑이 처음 출시되었던 때와 실현의 탑이 현실에 나타나 지금까지 아무도 공략하지 못한 금역 타락한 자들의 회랑으로 향합니다. 짐꾼으로 위장해 유적에 들어서자 최초로 탑을 정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도착합니다. 행운 스탯과 적응형 능력치가 각각 10씩 증가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스킬과 최종 보상을 독식할 수 있는 스킬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등급을 숨긴 채 선발대를 뒤로 한 채 걸어가던 주인공은 우연히 세계 랭킹 100위 성녀 테레사를 만나 함께 유적을 돌아다니며 잡못들을 처리합니다. 그때 숨겨진 유적에서 망자 엘리트 리치가 등장하자 누군가 뒤에서 엘리트 리치를 제압하며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름은 천유성, 과거 실현의 탑이 가상게임이던 시절 주인공에게 한번 패배한 뒤 어디서든 승부를 걸었던 극한의 무사 컨셉의 스토커였습니다. 천유성의 S급 공격 스킬을 복사한 후 마운당과 융합하여 더블 S급 고유 능력 검의 무덤을 획득하고 일격에 천유성을 굴복시킵니다. 한편 유정대 다른 플레이어들 앞에 고위 뱀파이어가 등장해 이들을 납치하자 성녀 테레사는 주인공과 파티를 맺고 보스 진조를 터치하러 나섭니다. 보스인 진조 앞에 선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피 대신 더 달콤한 자유를 약속받습니다. 진조의 공격을 막아내던 테레사의 뒤를 급습한 주인공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며 진조의 신뢰를 얻게 되죠. 이어 앨리스를 가두고 있는 결계를 풀기 위해 7성급 영혼 이전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상의 승인을 받아 한 개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오랜 시간 갇혀있던 앨리스는 브라함의 반지에 의해 영혼이 흡수되고 성녀 테레사는 별의 가호로 부활하게 됩니다. 유적을 나선 주인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집에 돌아와 반지 속 앨리스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반지에서 나온 앨리스는 몸집이 작아진 상태이며 주인공은 남들이 모르는 사냥터인 달의 호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달의 호수는 실현의 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단단한 호수를 장식하는 12개의 조각상과 또 다른 목적을 지닌 조각상이 존재했습니다. 작은 홈을 이용해 빛의 양과 각도를 조절하자 지하로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주인공은 신면 속에서 몬스터들을 처리하며 폭풍 레벨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하 1층으로 향하던 도중 아누비스를 만나 3가지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발동하는 절대 판정 스킬 아누비스의 심판을 복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어 자이언트 멘티스를 단숨에 처리하며 덤비는 몬스터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갑자기 천유성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24시간 뒤 각성자 협회에서 무도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번 무도회에는 천유성을 포함한 더블 A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들이 참가하며 승부에 따라 비밀 경매장 입장 초대권을 받을 수 있고 우승자에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석류물을 고르거나 대련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천유성은 주인공을 꺾겠다고 외치죠. 결국 천유성은 무도회에서 단숨에 우승하고 주인공과 다시 대련을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주인공이 승리하여 블랙마켓 초대장을 손에 넣고 S급 대우를 받으며 라스베이거스로 향합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남자를 주의하던 중 그가 마이님을 알아차리고 마침 알렉스가 주인공에게 접근해 3층 보스방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과 전설의 물약 엘릭서를 제시하는데요. 주인공은 제안을 거절한 후 엘릭서만 챙기고 알렉스의 성질을 건드려버립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주인공은 진실의 눈과 혈 마기를 융합해 트리플 S급 탐식의 눈을 획득하고 사설 도박장 토투가에서 탐식의 눈을 활용해 큰 돈을 벌게 되죠. 곧바로 경매장으로 향한 주인공은 율리우스 캐드릭과 알렉스를 만나고 경매가 시작되자 구매하려던 아이템을 캐드릭이 높은 입찰가로 가져가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앨리스가 1억을 부르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증명해 보물이 쏟아져 나오자 주인공은 원하는 아이템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장은 난장판이 되고 함께 있던 이들이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알렉스의 공격을 단숨에 제압하며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경매 아이템을 모두 획득합니다. 이후 주인공은 3층 보스방에 입장해 3개의 문제를 모두 마치며 원하는 단풍잎을 선택할 수 있는 보스와 맞섭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문제를 정확히 맞춘 주인공은 마지막 문제까지 순조롭게 해결하며 보스를 협박해 숨겨진 검은 잎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검은 잎은 앞으로 주인공이 탑에 오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나 혼자 말른 유비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니 1화부터 정주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